안녕하세요. 반영구의 바나다 김윤진입니다. 오늘은 색소배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저만의 색소배합법, 그리고 붉은기와 푸른기를 잡는 색소배합법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요즘은 정말 다양한 색소 브랜드가 있죠. 예전에는 해외 브랜드, 유명한 브랜드의 색소를 많이 썼는데 요새는 국내에만 하더라도 정말 다양한 브랜드에서 색소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걸 골라야 될지, 어떤 게 나랑 맞는 건지 알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다양한 색소들을 모두 다 써본 게 아니기 때문에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라고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다크 브라운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다크 브라운만 하더라도 다크 브라운이라는 같은 이름을 쓰고 있지만 브랜드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검정색에 가까운 다크 브라운이 있고요. 정말 찐밤색에 가까운 다크 브라운도 있고요. 그리고 붉은빛이 약간 도는 듯한 느낌의 다크 브라운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크 브라운이라고 해도 브랜드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눈썹 시술에 사용하는 색상들을 보면은 다크 브라운, 라이트 브라운, 카키 브라운, 옐로우 브라운, 드림 브라운 정말 많죠. 정말 다양한 색상들이 있는데 보통 많이 쓰시는 색상들은 다크 브라운, 브라운, 라이트 브라운, 초코 브라운, 카키 브라운 정도일 것 같아요. 보통 이 정도 색상은 많이 접해보고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색상들을 매번 시술할 때 다 사용하시나요? 그리고 같은 색소 배합으로 두세 명에게 시술했을 때 결과물이 모두 같을까요? 오늘 그 질문을 토대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소 레시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같은 섞어서 만든 색상이 있다면 그 색상으로 두세 명에게 시술했을 때 결과물이 다 다르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갖고 있는 멜라닌 색소의 양이나 분포도에 따라서 피부색이 결정되기 때문에 같은 색상의 색소를 썼다고 하더라도 결과물은 다 다릅니다. 또한 그 색소가 들어간 시술한 깊이에 따라서도 발색이 다릅니다. 같은 색상의 색소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고객의 피부 상태, 피부결, 피부톤, 기술자의 실력에 따라서도 결과물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색상만을 원인으로 해서 결과물, 그리고 탈각 후에 나온 색상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이 시술한 거를 봤을 때 너무 예쁘면은 그분이 사용하는 색소 브랜드가 궁금하고 어떤 색상, 그 브랜드의 어떤 색상을 썼는지 그 레시피가 엄청 궁금하겠죠. 그래서 정말 복잡한, 정말 아무도 모르는 레시피로 섞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두세 가지 정도 섞어서, 아니면 한두 가지 정도만 섞어서 시술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얘기예요. 정말 다양한 색상, 5가지 색상을 1대 1대 0.5대 0.2대 0.6 이런 식으로 색소 배합법을 정해놓고 쓰시는 분들도 간혹 있겠지만 실제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양하게 하지 않고요. 의외로 단순하게 색소 배합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초보 원장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3년 정도까지 손님에게 어떤 색소를 썼는지 다 메모를 해두었어요. 보통 기본적으로 쓰는 게 많이 변하지는 않지만 붉은 잔흔이 있거나 피부톤이 너무 어둡거나 피부가 엄청 하얗거나 그런 상처가 있거나 이런 경우는 평소보다 조금 레시피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본인만의 새로운 색소 배합을 도전해 봤을 때는 꼭 메모를 해두시고요. 리터치 때 왔을 때 그 결과물을 꼼꼼히 살펴보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도 메모를 해놓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분명히 붉은빛이 돌지 않은 색소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리터치 때 왔을 때 약간 붉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 전에 썼던 색상을 이렇게 메모해 둔 걸 보고 분명히 붉은색이 돌지 않는 색소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붉게 나올 수도 있구나 라는 데이터가 또 하나 쌓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보다는 좀 다크한 색, 특별히 좀 카키 브라운을 조금 더 섞거나 토프를 좀 섞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다르게 배합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메모를 하지 않았다면은 그냥 추측으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시술을 많이 안 해봤을 때 어떤 색상을 써서 보통의 데이터가 이 정도 나왔을 때 30명을 시술한 분과 300명 시술하신 분, 3000명 시술하신 분의 그 결과의 데이터가 다 똑같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시술하신 분들이 오히려 단순하게 색상을 섞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시술을 통해서 본인만의 데이터를 쌓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바쁘지 않는다면 사용한 색상을 스케줄 명단 옆에 꼭 본인이 사용한 색상을 적어 놓고요. 원하는 발색이 나온 것을 토대로 본인만의 데이터를 쌓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색소 배합에 대한 궁금증은 많이 줄어들겠죠. 남은 어떻게 쓰는지, 남들은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처음에는 궁금해할 수 있겠지만 그 레시피, 그 색소 배합대로 한다고 해서 본인도 그렇게 나올 거라는 생각은 좀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시술 방법에도 왕도가 없듯이 색소를 어떻게 쓰냐, 뭐 한 가지만 쓰느냐, 세 가지를 섞어 쓰느냐, 정말 5가지를 특별한 레시피로 섞어서 쓰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시술로 인해서 본인만의 데이터가 쌓여야 된다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브랜드가 정말 다양한 만큼 저도 정말 많은 브랜드의 색소를 갖고 있는데요. 사실 시술을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본인이 시술을 했을 때 결과물이 안정이 되면 색소를 막 바꾸려는 경향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직 정착을 못했을 때 결과물이 계속 들쑥날쑥해가지고 색소의 불안함을 느껴서 색소를 계속 바꾸는 경우 아니면은 결과물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은 색소를 바꾸려는 경향이 많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많은 색상을 갖고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사용하는 색상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쓰는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다크 브라운, 브라운, 라이트 브라운, 카키 브라운, 초코 브라운 정도의 색상을 갖고 있다면은 쓰는 거는 2-3가지 정도를 섞어서 쓰는데요. 보통 기본 베이스는 다크 브라운으로 합니다. 다크 브라운 단독으로 사용할 때도 있고요. 다크 브라운과 브라운을 1대1로 섞을 때도 있고요. 다크 브라운을 베이스로 해서 라이트 브라운, 브라운을 1대1대1로 섞을 때도 있습니다. 피부 톤에 따라서, 결에 따라서, 피부 상태에 따라서요. 그리고 붉은 잔흔이 있다면 카키 브라운을 섞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카키 브라운 굳이 안 섞고 다크 브라운하고 브라운만 2대1이나 1대1 정도로 섞어도 잘 나온다고 생각이 들어요. 갈색 느낌을 조금 더 나게 하려면 다크 브라운을 빼고 메인을 초코 브라운으로 합니다. 초코 브라운, 브라운 정도를 1대1로 섞어서 시술할 때가 있고요. 조금 더 갈색 느낌으로 연한 색을 뽑고 싶다라고 하면은 초코 브라운을 베이스로 해서 초코 브라운, 브라운, 라이트 브라운을 1대1대1 정도로 섞어도 예쁘게 나온다는 거죠. 예전부터 유명한 색소 중에 칼라소스라는 색소가 있죠. 그 회사는 정말 갈색의 종류가 엄청나요. 브라운, 캐시미어 브라운, 옐로우 브라운, 골드 브라운, 드림 브라운, 드림 브라운 중에서도 좀 몇 개가 갈리고 브라운도 정말 많은 색상이 있는데 백인들에게 시술하면은 정말 그 발색이 정말 예쁘게 돼요. 그래서 저는 백인 유럽 사람들 시술하는 거를 많이 해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 아시아인들 같은 경우는 어두운 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드림 브라운, 캐시미어 브라운, 옐로우 브라운 이런 게 그렇게 발색이 잘 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분들은 예쁘게 자연스럽게 원하는 것도 있지만 지속력도 좀 따지기 때문에 연한 색으로 오래가고 자연스러우면서도 오래가는 게 있습니까? 진한 것과 유지력은 어느 정도 비례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크 브라운을 기본 베이스로 하고 피부 톤이나 피부 상태, 지성이나 건성이냐에 따라서 다크 브라운이나 라이트 브라운을 섞는 편이에요. 그렇다고 매번 3-4개씩 섞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다크 브라운 기본으로 한 색상만 쓸 때도 있고요. 다크 브라운과 브라운을 1대1로 섞을 때도 있고요. 다크 브라운과 라이트 브라운을 1대1로 섞을 때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탈각 후 색은 본인이 사용한 색소, 시술하는 깊이, 시술자의 기술력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메모하는 습관으로 본인만의 색소 배합법을 찾아가는 게 중요해요. 터치하는 깊이감 등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깊이감으로 시술했을 때 제일 예쁜 배합법은 본인이 찾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알게 됐을 때 정말 기쁘고요. 그걸 알게 됐을 때 본인의 실력이 정말 한층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색소 배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엔 더 유익한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